이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찍을 거는 상속세 이번에 개편된 것 중에서 자녀 공제 액수가 5억 원까지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다양한 댓글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증여세에 대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상속공제가 늘어났으니까 상속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건 어떡하냐. 자녀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다양한 면에서 좀 이끌어줘야 자녀도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공제가 없는 게 아쉽다. 예를 들어서 증여재산 공제 기존까지 존재하는 게 그거잖아요. 10년간 얼마죠? 5천만 원. 액수가 이제 너무 좀 적다란 얘기가 있죠. 왜냐면 이번에 파격적으로 자녀 그 공제 액수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속 같은 경우만 이렇게 크게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발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번에 크게 세제 개편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세액 공제. 결혼을 하면은 인당 50만 원씩 그 해에서 공제, 세금을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럼 증여 쪽에서도 해줄 거면 좀 팍팍 해주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10분 진짜 공감했습니다. 그걸 증여 상담 오시는 분들을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증여세에 대한 고민,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증여세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적용되거나 어찌되었던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미리 10년 내 아니면 5년 내 법칙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뭐죠?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고 접하고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증여는 무상으로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세법은 증여하시고 나서 10년 이내에 이 사이에 또 증여가 일어나면은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증여했을 때 20% 세율이었다. 그럼 다음에 줄 때도 낮은 세율의 0%부터 20%를 또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20%였으니까 20% 된 세율에서 다시 증여를 얹어서 20%로 가다가 또 30%, 40% 계단식으로 합쳐져서 누진 세율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말 그대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초기화되는데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상속세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증여자,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이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거 전부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인 이외의자는 몇 년 거? 5년 거를 얹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증여를 줬을 때는 낮은 세율이 10%의 세율 구간이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증여자가 죽었을 때 세율 구간이 50%인 거예요. 그러면 너 예전에 10% 냈어? 얹어서 차액인 40% 세금 더 내. 이게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금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나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제 액수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됐어요. 일괄공제 기존에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에서 30억 원,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공제만을 쓰던 방식에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은 15억 원 플러스 2억 원 기초공제 더해서 17억 원 플러스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추가로 되니까 기존에 난 상속세 고민했는데 이제 상속세 고민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증여를 왜 해? 증여는 공제 액수가 지금 낮잖아.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자녀한테 5억 주면 엄청난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나 죽을 때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왜 증여를 해? 증여하고 다시 10년 내에 합쳐지는데 지금 증여받았을 때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왜 이거를 해? 할 필요가 없지. 라는 니즈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고 싶어도 어차피 상속세 생각하면 지금 주지 말자라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세 번째 예시 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증여자, 즉 주는 부모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1번에서는 상속세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막 200억, 300억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증여를 미리 하고 10년이 지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세제 개편이 되더라도 그 정도 되더라도 세금은 많이 나올 거니까 차라리 미리미리 주고 낮은 세율로 10%나 20%의 세율 구간 적용받는 증여를 주고 내가 추후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50%의 상속 세율을 적용을 받더라도 50% 적용받는 상속 재산의 그 금액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 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1번의 예시였고 1번으로 찾아오는 분들의 상담이었고, 두 번은 지금 뭐냐면, 두 번째는 증여자가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대부분 무엇이랑 연관이 돼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주택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주택. 왜냐? 내가 이미 3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종부세 부담이 이거 상당하네. 그 종부세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게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도 나온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의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도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부담에서 뭘 느껴야 되냐? 난 주택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양도소득세 때문에 합니다. 이 증여자, 부모 세대가 주택수가 3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3주택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는 요건이 대부분 해당하진 않아요. 물론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주택 하나를 자녀에게 넘기고 대부분 이 주택이 임대소득 목적의 오피스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택수 하나 줄이고 2주택만 있는데 이 2주택 가지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1년 이후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맞추고 3년 이내 팔면 되죠.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오피스텔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팔리네. 그럼 어떡하지? 자녀에게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해주고 주택수를 줄이고 3년 이내. 왜냐면 3년이라는 기간이 제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 이내에 못 팔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근데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차이가 세금이 막 3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택을 넘기는데, 오피스텔 넘기는데, 자녀에게 넘기는데 그 거래 비용, 증여세,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거 생각해 봤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3억을 줄이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쓴다. 이게 무슨 나쁜 효과입니까? 그리고 자녀는 그거 가져간 다음에 임대소득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과세 플래닝을 계획하기 위해서 양도세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취득세 때문이에요. 내가 주택수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이나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 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이번 참에 주택수를 하나 줄여서 자녀에게 넘겨주고 주택수를 줄인 다음에 나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전략을 한번 짜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액수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녀에게 마중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상속이 공제액수가 내가 20억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5억 원이었는데 20억 원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어차피 미리 증여를 해도 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보단 효과가 크지 않네 라고 하면은 그럼 상속으로 주는 게 낫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자녀한테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져가렴 할 수도 있어요. 그 자녀는 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자녀분이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택을 취득하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요? 10년? 안 되죠. 10년 갖고는 절대 못 사요. 결국은 자녀는 지금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예를 들어서 20년 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0년 후에 이제 상속세 줄어드니까 공제수도 많이 받으니까 너 20년 후에 받으면 돼. 근데 20년 후에 50살이에요. 그때까지 결혼도 못 해요. 돈 번 게 없으니까 출산은 생각도 못 해요. 주택도 없어요. 계속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건 아니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과연 자녀가 이렇게 살길 바라시나요? 결국은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50살에 그 돈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0살에 그 돈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쯤 되면 소비를 줄이시죠, 오히려. 노후 생활만을 유지할 뿐이니까요. 그런 것들로 생각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 상속세 공제액수가 넘어가니까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 방송한 예능이 하나 있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이에요. 2억 9천 결혼전쟁이란 TVN 서바이벌 예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제가 강의 갔을 때 많이 말씀드려요.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 2억 9천 결혼전쟁이란 예능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10커플이 10일간 10게임을 해서 마지막으로 1등한 팀에게 그 당시 결혼 평균 자금인 2억 9천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1화를 봤어요. 근데 1화는 정말 신랑 신부의 다양한 직업군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커플들의 소개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 게임이 뭔지 아세요? 갯벌에서 신랑 신부가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입고 달리기 시키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데 그 게임을 1등을 하기 위해서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입고 그 진흙탕을 뛰어가고 있는 포스터를 제가 같이 올려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물론 최근에도 결혼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 더 줄 수 있는 제도도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전후 2년에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1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결혼하라고 준 공제액수긴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플러스 10년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1억 5천 신랑 받고 1억 5천 신부 받고, 그래서 결혼 평균 자금 딱 3억 원 세팅하는 거예요. 결혼 평균 자금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차지하는 게 주택 가격이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자가든. 결국은 이런 제도가 지금 변경된 게 있기는 하지만 증여 부분에 대한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도 조금이라도 더 넓혀주셨으면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좀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결혼만을 목적으로 이번에 제도가 신설이 됐잖아요. 결혼, 출산, 육아 관련해서. 근데 증여 쪽에서 약간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 건 과세표준이 1억 원까지 10%의 세율 구간이었는데 2억 원까지를 10%로 해준 거. 이게 유일하게 증여세에서 바뀐 부분인데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긍정적 요소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목적으로만 증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녀분이 결혼한 상태고 애도 이미 낳은 지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결혼 출산 증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결혼을 했어요. 5년 전에 결혼했고 아기도 낳은 지 이미 3년이 넘었어요. 그분은 결혼 출산 증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옛날에 다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창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다양한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30대에서 40대 나이 때 오히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건데, 그 자금을 증여를 받았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는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제, 이 상속세나 증여세 개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문의 주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볼 텐데요. 우선 제가 생각되는 바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경우 수들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면 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자국 빨리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려드리는 이 두꺼비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